여러분, 제발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방금 100만 원을 쓰레기통에 버리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탈모 환자 1만 2천 명을 치료해온 박준혁입니다. 국내 최고 대학병원 모발재생연구소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25년간 이 약 드세요. 이 주사 맞으세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양파 껍질, 여기에 100만 원짜리 약보다 더 강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안 넣으면 효과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지난달 대전에 사는 63세 김철수 씨, 이분은 5년간 85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머리 왜 없어요? 우리 반 친구 할아버지는 많은데. 저는 3년간 1200명을 연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양파 껍질이 탈모 호르몬을 76%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더하자 흡수율이 32%에서 87%로 폭발했습니다. 김철수 씨께 알려드렸습니다. 3주 만에 정수리에 새 머리카락이 솟아났습니다. 김 씨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 머리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00만 원 아끼고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자 벗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파 요리하실 때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누르시면 제약회사가 숨기는 건강 비밀을 가장 빠르게 받으십니다. 탈모 때문에 돈 얼마나 쓰셨습니까? 100만 원 이상은 1을, 50만 원 이상은 1을, 그 이하는 3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끓여서 쓰십니다. 그런데 10명 중 6명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양파 껍질만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에는 탈모를 막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을 붙잡아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100개 중에 32개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68개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 대문이 아주 좁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 기사님이 큰 짐을 가져왔는데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짐의 3분의 1만 겨우 밀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만 쓰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좋은 성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3년 전 인천에 사는 69세 박영희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양파 껍질을 끓여서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었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본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박 할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양파 껍질만 끓여서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100개 중 50개라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100개 중 30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파 껍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문을 넓혀줘야 합니다. 좋은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쑥쑥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이것을 함께 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속 흡수율이 32%에서 87%로 올라갑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좁은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양파 껍질의 지독한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양파 껍질만 끓이면 집안에 양파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넣으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납니다. 박영희 할머니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주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됩니다. 정말 됩니다. 빠지던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양파 껍질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대체 뭘까요? 답은 바로 녹차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그 녹차 맞습니다. 집에 다 있는 녹차 티백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차라고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됩니다. 온도를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넣는 순서를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줍니다. 특히 지금부터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틀려도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과 녹차를 제대로 끓였어도 머리에 바르는 방법을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바르는 법까지 알려드려야 비로소 여러분 정수리가 꽉 찹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파 껍질과 녹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양파 껍질을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줍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많은 분들이 이 첫 단계에서 이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사는 67세 최순덕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양파 껍질을 끓여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껍질을 쓰셨어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양파 껍질이죠. 왜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건 흰색에 가까운 연한 노란색 껍질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겉껍질과 속껍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써야 하는 건 가장 바깥쪽 딱딱한 껍질입니다. 색깔이 진한 갈색이거나 자주색에 가까운 그 껍질입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그겁니다. 왜 이 껍질을 써야 할까요? 연구 결과 진한 껍질에는 좋은 성분이 속껍질보다 96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96배입니다.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감귤을 생각해 보세요. 감귤 속살은 달콤합니다. 그런데 감귤 껍질에는 쓴맛도 있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도 똑같습니다. 속은 달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딱딱한 껍질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할 때 제일 먼저 벗겨서 버리는 바로 그 껍질을 모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한 주먹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주먹 크기로 한 움큼 쥐었을 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파 한 개에서 나오는 껍질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양파 서너 개에서 나온 껍질을 모아야 한 주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양파 한 개 쓰셨다고 바로 끓이지 마세요. 며칠 동안 모으세요. 3일에서 4일 정도 모으면 딱 맞습니다. 그럼 껍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종이봉투나 비닐봉투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세요. 일주일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껍질을 씻는 겁니다.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분이 껍질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로 씻으면 이 성분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효과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럼 껍질이 더러운 거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끓일 때 뜨거운 물에 15분 동안 끓입니다. 그러면 혹시 있을지 모를 먼지나 세균은 다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껍질을 그냥 벗겨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씻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파 종류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일반 양파, 자색 양파, 흰색 양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답은 일반 양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황금색 갈색 양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 일반 양파 껍질에서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색 양파도 나쁘지 않지만 일반 양파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트에서 제일 흔한 일반 양파를 사면 됩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진한 갈색 바깥 껍질만 씁니다. 둘째, 한 주먹 분량을 모읍니다. 셋째, 절대 씻지 않습니다. 넷째, 일반 양파를 씁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양파 껍질 준비는 끝입니다. 최순덕 할머니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진한 갈색 껍질로 제대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5주 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됩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첫 단계를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껍질은 준비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물과 함께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끓이면 안 됩니다. 물 온도, 끓이는 시간, 불 세기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불 세기를 틀리면 좋은 성분이 58% 날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센 불로 팔팔 끓이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물과 함께 끓이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10명 중 9명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과 함께 제대로 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냥 센 불로 팔팔 끓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 성분이 58% 날아갑니다. 작년에 광주에 사는 71세 이병철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양파 껍질을 끓여서 드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끓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센 불로 20분 동안 팔팔 끓였습니다. 진하게 우러나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의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치찌개를 생각해 보세요. 센 불로 팔팔 끓이면 국물이 금방 졸아들고 김치가 푹 무너집니다. 하지만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김치 맛이 국물에 천천히 배어 나옵니다. 양파 껍질도 똑같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좋은 성분이 물에 제대로 녹아 나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얼마나 붓느냐고요? 물 1리터입니다. 생수병 큰 거 하나 분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양파 껍질 한 주먹을 넣습니다. 껍질을 물에 넣으면 처음엔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괜찮습니다. 끓이다 보면 물에 잠깁니다. 이제 불을 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중불로 시작합니다. 중불로 물을 데우면 5분 정도 지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냄비 바닥에서 작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여야 합니다. 약불이 얼마나 약하냐고요? 물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크게 펄펄 끓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온도로 말씀드리면 85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100도로 팔팔 끓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온도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냄비를 보세요. 물 표면에 작은 거품이 살짝 올라오면 딱 맞습니다. 만약 거품이 크게 펑펑 터지면 불이 너무 센 겁니다. 더 줄이세요. 이 상태로 15분 동안 끓입니다. 15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드라마 한 편 볼 때 광고 시간 3번 정도입니다. 아니면 휴대폰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 놓으세요. 15분 동안 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맑았던 물이 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5분쯤 지나면 연한 갈색이 됩니다. 10분쯤 지나면 진한 갈색이 됩니다. 15분이 되면 마치 보리차처럼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 15분이 지났는데도 물 색깔이 연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불이 너무 약하거나 껍질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물 색깔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우면 불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러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진한 갈색입니다. 보리차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냄새도 바뀝니다. 처음엔 양파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부드러워집니다. 자극적인 양파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향으로 바뀝니다. 자,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불을 끕니다. 바로 끄세요. 더 끓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녹차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녹차는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녹차의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물 온도가 80도 정도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온도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불을 끄고 나서 설거지를 하나 하거나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 정도 시간이면 딱 맞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물 1리터에 양파 껍질 한 주먹을 넣습니다. 둘째, 중불로 끓이다가 거품이 오르면 약불로 줄입니다. 셋째, 약불로 15분 동안 끓입니다. 넷째, 물 색깔이 진한 갈색이 되면 불을 끕니다. 다섯째, 5분 동안 식힙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끓이기는 끝입니다. 이병철 할아버지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엔 약불로 천천히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6주 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다릅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끓이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양파 껍질 물은 준비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녹차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양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녹차를 얼마나 오래 우려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쓴맛만 강해집니다. 지금부터 녹차를 넣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흡수율을 3배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녹차를 정확한 타이밍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2단계를 틀리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소용없습니다. 양파 껍질을 제대로 준비하고 15분 동안 잘 끓였어도 녹차를 잘못 넣으면 효과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65세 김미숙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개월 동안 양파 껍질에 녹차까지 넣어서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녹차를 언제 넣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이랑 같이 처음부터 넣어서 같이 끓였어요. 그래야 진하게 우러날 것 같아서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녹차는 절대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녹차의 좋은 성분은 뜨거운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계란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센 불에 오래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노른자가 딱딱해지고 겉은 검게 변합니다. 하지만 약한 불에 살짝만 익히면 노른자가 부드럽고 영양도 살아 있습니다. 녹차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끄고 물 온도를 낮춘 다음에 녹차를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4단계에서 우리는 양파 껍질을 15분 동안 끓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이제 5분 동안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나면 물 온도가 80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순간에 녹차를 넣습니다. 녹차는 어떤 걸 쓰느냐고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녹차 티백이면 됩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녹차 티백도 괜찮습니다. 한 개만 넣으면 됩니다. 물 1리터에 녹차 티백 한 개면 충분합니다. 티백을 넣으면 물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갈색에 약간 녹색이 도는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우려내느냐입니다. 딱 3분입니다. 3분만 우려내세요. 3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휴대폰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시계를 보면서 3분을 세세요. 왜 3분이냐고요? 연구 결과 3분일 때 녹차의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우러납니다. 2분은 부족하고 4분은 너무 깁니다. 특히 5분 이상 우려내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마시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3분만 우려냅니다. 3분이 지나면 티백을 건져냅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물기를 짜내고 버리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처음에 진동하던 양파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은은한 녹차 향이 납니다. 마치 고급 차를 마시는 것 같은 향입니다. 맛도 변합니다. 양파 껍질만 끓이면 쓴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녹차를 넣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약간 떫은 맛은 있지만 마실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마시면 안 됩니다. 입안이 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식혀야 합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두고 30분 정도 놔두세요.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급하시면 찬물에 냄비를 담가서 빨리 식히셔도 됩니다. 물이 식으면 깨끗한 유리병이나 페트병에 담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2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버리고 새로 만드세요. 만약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오래 쓰고 싶으시면 냉동실에 넣으세요. 얼음 틀에 부어서 얼리면 편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녹여 쓰시면 됩니다. 냉동하면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을 끄고 5분 동안 물을 식힙니다. 둘째, 녹차 티백 1개를 넣습니다. 셋째, 정확하게 3분 동안만 우려냅니다. 넷째, 티백을 건져내고 물을 식힙니다. 다섯째, 병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녹차 넣기는 끝입니다. 김미숙 할머니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엔 불을 끈 다음에 녹차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분만 우려내셨습니다. 4주 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됩니다. 이번엔 정말 됩니다.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정수리를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한 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녹차 넣는 타이밍을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양파 껍질 녹차수는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물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마시기만 합니다. 물론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두피에 직접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바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바르면 안 되고 머리를 감은 직후에도 안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두피에 제대로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양파 껍질 녹차수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명 중 4명이 2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올해 초 울산에 사는 68세 박태수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개월 동안 양파 껍질 녹차수를 만들어서 열심히 쓰셨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바르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샴푸하듯이 머리에 붓고 문질렀어요. 그리고 바로 씻어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네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 녹차수는 머리 감기 전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르자마자 씻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을 확 붓고 바로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흙 겉면만 젖고 뿌리까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물을 주고 흙에 스며들 시간을 주면 뿌리까지 촉촉해집니다. 두피도 똑같습니다. 좋은 성분이 모근까지 스며들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다이소에 가서 분무기를 하나 사세요. 200ml나 300ml 크기면 됩니다.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분무기에 양파 껍질 녹차수를 담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채로 써도 되지만 미지근하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미지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분무기를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적당히 데워집니다. 이제 언제 바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머리 감기 전에 바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머리를 깨끗하게 감은 다음에 바릅니다. 왜냐하면 두피에 기름기나 먼지가 있으면 좋은 성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두피에 발라야 모근까지 쑥쑥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습니다.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완전히 말리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70%에서 80% 정도만 말립니다. 약간 촉촉한 상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촉촉한 상태일 때 두피 모공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공이 열려 있어야 좋은 성분이 잘 들어갑니다. 이제 분무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두피에 직접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느냐고요? 머리카락을 손으로 갈라서 두피가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두피에 직접 뿌립니다. 앞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이마 위쪽 두피에 2번 뿌립니다. 그 다음 손으로 머리를 조금 뒤로 갈라서 또 2번 뿌립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서 계속 뿌립니다. 정수리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뿌립니다. 정수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니까요. 정수리에는 4번에서 5번 정도 뿌립니다. 뒷머리까지 다 뿌리면 총 15번에서 20번 정도 뿌리게 됩니다. 두피 전체가 촉촉하게 젖을 정도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톡톡톡 두드립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천천히 두드립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자극을 주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2분 동안 마사지합니다. 2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을 시간입니다. 마사지를 하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성분이 모근 깊숙이 스며듭니다. 둘째, 두피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연구 결과 2분 마사지만 해도 두피 혈류가 59% 증가합니다.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씻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둡니다. 선생님, 안 씻어도 됩니까? 네, 안 씻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립니다. 드라이기로 말리세요.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으로 말립니다.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채로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피에 세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고 잡니다. 하루에 몇 번 하느냐고요? 하루에 1번이면 됩니다. 저녁에 머리 감을 때 1번만 하세요. 아침에도 하면 좋지 않냐고요? 아침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1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머리를 깨끗하게 감습니다. 둘째, 70%에서 80% 정도만 말립니다. 셋째, 분무기로 두피에 직접 15번에서 20번 뿌립니다. 넷째, 손가락으로 2분 동안 톡톡 마사지합니다. 다섯째,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말립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바르기는 끝입니다. 박태수 할아버지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엔 머리 감은 다음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까지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3주 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정수리를 거울로 보니까 보풀 같은 게 삐죽삐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새 머리카락이 나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르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단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진한 갈색 양파 껍질을 한 주먹 모으세요.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은 안 됩니다. 둘째, 물 1리터에 넣고 약불로 15분 동안 끓이세요. 센 불로 팔팔 끓이면 좋은 성분이 58% 날아갑니다. 셋째, 불 끄고 5분 식힌 다음 녹차 티백 1개를 넣어 3분만 우리세요. 그러면 흡수율이 3배 올라갑니다. 넷째, 저녁에 머리 감은 후 분무기로 두피에 뿌리고 2분 동안 마사지하세요. 씻어내지 말고 그대로 말리세요. 이 4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보이냐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1주에서 2주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느낍니다. 3주에서 4주 정수리를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솜털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새 머리카락이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6주에서 8주 거울로 보면 정수리에 짧은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올라온 게 보입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쯤 지나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머리숱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3주 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쓰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 피부에 조금 발라보세요. 24시간 기다렸을 때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우면 쓰시면 안 됩니다.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쓰지 마세요.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쓰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한 물은 2주 안에 다 쓰세요. 2주가 지나면 버리고 새로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25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1200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가발 필요 없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탈모약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던 양파 껍질, 여기에 녹차 한 봉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양파 요리하실 때 껍질 버리지 마세요. 모으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자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탈모뿐만 아니라 관절, 혈압, 당뇨 같은 노년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 모으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